네,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 박사님 아주 열정적인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한 네 가지 측면에서 이 전자권 조기 전환과 관련된 뭐 쟁점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전자권 전환의 조건입니다. 이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6월 30일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합의가 됐는데, 그때 공동 성명 내용을 보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자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이란 표현을 쓰셨고, 조속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가급적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전환을 추진하는 이런 이제 의지를 밝히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조건에 기초한이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은 아시다시피 2014년 그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제 합의가 됐죠. 근데 그때 당시의 조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능력 구비. 두 번째가 국지도발 및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의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군 필수 능력 확충.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삼축 체계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북핵 문제 등 안정적인 전자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 조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겠죠. 근데 뭐 정 박사님 말씀하신 뭐 2021년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빠른 거 아니냐. 이제 4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들지만, 돈을 많이 투자한다면 앞당길 수 있겠지만, 세 번째 영내 환경 조성, 안보 환경 조성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까지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지만 무기연기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인데, 과연 그럼 현 정부에서 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 이 조건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 때 한미 간에 합의한 조건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답습한다면 조기 전환은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 전환의 조건이 한미 간에 협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사령부 문제인데,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미래사령부의 이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는 이 한미 합의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정 박사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논문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이 미래사령부 이 내용을 사실 제일 먼저 보도한 사람, 소위 이제 특종을 한 사람이 접니다. 그 당시에 저 얘기 듣고 저도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을 확인했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썼는데, 기사 쓴 다음에도 이거 오버 아니냐는 얘기 듣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양국이 이제 일단 발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합의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유효하지만, 과연 이 철저한 미국 중심의 사고, 이 아메리칸 퍼스트 사고를 갖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이 과연 그대로 수용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거지만, 전자권 전환 이후에도 과연 높은 수준의 이 확장 억제가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의 최근 수소폭탄급 그 핵무기 실험에 따라서 뭐 독자 핵무장이라든지 전술핵 재배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아마 단기적으로 이게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 결국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당분간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과연 전자권 이후에도 지금보다 높은, 지금에 높지 않는 이러한 수준으로 보장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자권이 전환이 되면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약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그 주일 미군 기지 7군데가 유엔사 후방 기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엔사 후방 기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한반도 유사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미추람대가 주둔하는 요코스카 해군 기지를 비롯해서 F-22 등이 출동하는 가데나 기지도 있고요. 사서부에는 수백만 톤의 탄약이 있는데, 이 탄약들 지원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전면전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유엔사 후방 기지를 전자권 이후에도 제대로 과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정 박사님께서는 이 전자권 전환이 필요한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유사시에 대량 응징 보복 또는 뭐 징후가 포착될 경우 우리가 선제 타격을 위해서라도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면 지금까지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우리 군의 고강도, 우리 정부나군의 고강도 응징 보복을 만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이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있을 때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부와 군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의문이 좀 들고요. 좀 모순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 두 선배 말씀드려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논점이 좀 모아진다.